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무인기 상황 재발 방지와 접경지역 평화경제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남과 북이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공존이 남북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라며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 정부 당국자와 함께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0개 자치단체 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5일 통일부는 2026년도 정책자문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남과 북 모두에게 관건적 시기라며 평화와 공동성장을 중심에 둔 새로운 환경 조성을 통해 남북 공동성장의 동력을 마련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 분과 120명의 민간 위원들로 새롭게 구성된 자문위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평화공존! 같은 날 오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를 만나 오랜 분쟁의 역사를 종식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한 벨파스트 협정 체결 과정이 한반도에서도 평화공존의 모델로서 교훈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일랜드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과 북의 중간에 있어 담백한 맛의 고급 의뢰 음식이 발달했던 개성.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윤숙자 교수님과 함께 한반도 그리고 개성 음식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평생을 음식 연구를 하셨잖아요. 개성 음식을 먹고 자랐는데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지역의 음식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네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조금 친다면 봄에는 이제 짜지 않은 된장을 따로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이제 짜지 않은 장땡이라는 게 있어요. 장땡? 장땡. 그러니까 쇠고기에다가 다져가지고 짜지 않은 된장을 넣어서 만든 항아리에 두었다가 1년 내내 드시고 싶을 때마다 잘라서 참기름에 그래서 이제 밥에다도 얹어 드시고 그리고 쌈도 싸서 드시고요. 오, 맛있겠다. 여름에는 또 뭐니 해도 거기는 애호박이 좀 많았다고 해요. 네. 맛있었대요. 네. 애호박을 듬뿍 넣은 개성 편수 만두 종류, 여름 만두.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특별히 무가 맛있었대요. 무. 개성 무는 인삼과 맛잡이다. 우와, 그 정도예요? 그래서 무를 넉넉히 넣어 만든 무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오늘 여기 나왔네요. 여기 주악이 나왔고 네. 또 약과라고 그래서 약과. 그런데 어머니는 이런 거를 약과나 주악을 이제 설 무렵에 만드셔갖고 항아리에다 가득 담아 놓으시고 세배 오시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세 찬으로 내놓으셨죠. 이 약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 약과에서 약이 네. 진짜 우리 약이라는 예, 거예요. 약.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옛날에는 이렇게 밀가루, 조청, 꿀, 기름 이런 게 굉장히 귀하잖아요. 최고의 영양제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먹으면은 몸보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약과. 맞아요. 아주 잘 맞추셨고 거기 플러스 한다면 꿀이 들어간 것을 약자를 많이 써요. 약과 약식, 약고추장. 제가 이 개성약과에 너무 그 인상이 강한 것이
제가 개성 한 2번 갔었는데 마지막 간 게 2015년 개성공단 닫히는 날. 근데 그때 그 개성의 민속마을에서 식사를 하는데 12첩 반상 음식이 쫙 나왔고 약과를 먹어보니까 이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분위기가 그 당시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오기가 힘들겠다 싶어서 기념으로 그 종업원에게 약과를 이거 더 주문할 수 있냐 했더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이 온 분들 나누고 안 되겠다 들고 와서 다음날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나눠줬더니 애들이 난리가 나. 이렇게 맛있냐. 야, 개성 약과 이것도 지금 보니까 너무 예쁘게 돼서 이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약과가 또 유행했어요. MZ들 그쵸. 사이에서. 맞아요. 제가 조금 아는 척 좀 해보면 얘들은 이 약과가 엄청 귀했는데 이제 점점 뇌물로도 썼대요. 너무 맛있어서. 근데 이제 귀하게 선물에도 뇌물에도 인플레가 생겼는지 막 녹용도 생기고 더 비싼 걸 주다 보니까 딱 열어보고 이건 약과네. 이렇게 돼서 레벨이 좀 떨어졌구나. 맞아요. 그렇게도 됐다는 표현을 설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너무 고급 재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급 재료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요즘이야 쉽게 구할 수 있는 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당시는 진짜 귀한 거거든요. 최고의 약재들을 막 넣어서 무슨 그 한약재 공진단 뭐 하는 네.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까지 이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직거래가 되고 사치품이구나. 사치적인 측면에서 춘열왕이나 명종 때 보면 형법에 금했어요. 곤장 몇 대를 친다. 약과 한 방 먹으려다가 곤장 만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왕이 이제 원나라를 방문할 때 예. 음식을 차려 놓잖아요. 그럴 때 약과를 올렸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 원나라 몽골 사람들이 고려병이다라고 한 게 바로 약과예요. 그렇구나. 대단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먹어볼까요? 이건 또 주악이죠. 사먹는데, 개성 네, 이건 주악. 개성 주악. 아이고. 먹방 소리 이렇게 가작 이런 소리 들어가나요? 요거는 찹쌀로 해서 맛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한답니다. 네. 개성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선을 넘어가 보면 개성이 우리 남북 관계가 풀리면서 일종도 개방이 되기도 하고 개성공단도 또 생기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는데도 나중에 닫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개성이 그렇게 열리고 닫힐 때 그 순간들의 감정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열렸을 때는 너무 곧 통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또 조금 그 시대가 지나니까 또 이제 이렇게 개성공단까지 못 가게 됐잖아요. 근데 개성은 사실은 우리가 그 6.25가 나기 전에는 남한이었잖아요. 38선이 그어지면서 북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개성 사람들은 너무나 정말 슬픔이 더 컸었죠. 그때 당시에 남북 관계는 사실은 상징이었긴 했거든요. 개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초코파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단이라던가 닫힐 때 굉장히 아쉬움이 많긴 했는데 제가 이제 중국 접경 지역을 북향민 분들이랑 간 적이 있어요. 중국과 북한을 가로지르는 강에서 북향민 한 분이 이렇게 바지를 둥둥 걷고 들어가시더니 사진이랑 이렇게 막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그걸 찍으세요. 선생님 그걸 왜 그렇게 우시면서 찍으세요? 그랬더니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에게 이걸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러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개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성하면 또 개성상인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왜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셨을 때 병난도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 내용 어떻게 아셨지 할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병난도가 국제 항구였어요. 거기에서 수많은 그 외국 상인들 뭐 아랍 상인일 수도 있고 뭐 위구르 쪽 상인일 수도 있고 각종 나라들의 상인들과 교류하면서 국제적인 교육을 했던 그런 역량이 개성이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회계장부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복식장부 역사는 개성에서 시작된 걸로 얘기가 돼요. 진짜로. 이탈리아 쪽이 아니라 네. 오히려 개성 상인들이 회계 출납 체계를 그 세계 장부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아주 경제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고요. 그리고 깍쟁이란 표현이 네. 우리가 서울 깍쟁이만 얘기하는데
또 서울 사람들은 개성각쟁이라고 얘기한대요. 서로가 더 그 살이 따지고 네. 뭐 아주 경영적 측면에 아주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분들이 개성분들이에요. 셈이 빠르시구나. 근데 이 개성상이나니까 또 생각나는데 이 전희 씨의 시조가 그 이성계가 회군할 때 아, 예, 그때 상인이셨대요. 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배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회군할 때 이제 빨리 하라고 붙은 거죠. 벌써 네. 그 대세를 파악하고 네, 파악하고 그러니까 셈이 빨랐던 거죠. 이 상인이라는 사람들은 가장 현세 파악을 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려가 그런 맥락에서 전 세계와 교류하면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네. 말 그대로 전 세계화하는 그 역군이었던 거군요. 그 주역이 개성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리아, 고려부터 시작한 이 글로벌한 피가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한국 K푸드 뭐 떡볶이, 순대 뭐 안 먹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행한다는데 이제 곧 북한 음식까지도 유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음식이야말로 아무 문제 없는 최고의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식으로 남과 북이 조금 친해보자.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함흥, 개성,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통합과 교류가 막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통일부는 DMZ를 생태와 평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분단을 겪은 독일은 동서독 경계를 어떻게 바꿔냈을까요? 직접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상처, 한반도 중부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 DMZ. 남과 북, 민족 공동의 역사와 분단의 비극, 평화의 염원이 녹아있는 공간입니다. 보통 경계는 단절을 의미하지만 DMZ, 이곳은 질문을 던집니다. 멈출 것인가, 아니면 나아갈 것인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지구 반대편 독일을 찾았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DMZ가 갖는 가치를 활용해 세계인들이 찾는 평화 관광 명소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꾸려졌고 독일 사례 조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그 통일부가 제일 고민했던 거를 몇 개 말씀드리면 그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 어떻게 그런 접경 지역에 대한 평화적 이용을 했었는가 그런 거를 하나 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개발이냐 보존이냐라는 뭔가 상충되는 그 모순되는 가치관의 조화를 동서독은 어떻게 이뤘는가를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수도 베를린은 4개 점령지로 나뉘었는데요. 냉전이 심화되면서 서방 연합국의 점령 지역은 서독으로, 소련 점령 지역은 동독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과거의 역사를 마주합니다. 체크포인트 찰리 접경 검문소는 독일 분단 당시 민간 교류와 포로 교환이 이뤄졌던 장소입니다. 동독의 한가운데 놓인 서베를린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주하는 주요한 통로였습니다. 동독은 경계를 강화하며 점점 더 견고하게 장벽을 세웠고 그 장벽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989년 11월 9일 밤, 이 다리 위에서 독일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검문소의 병사가 망설임 끝에 철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환호와 눈물 속에 경계를 넘었습니다. 분단의 마지막 밤이자 평화의 첫 새벽. 배제다리는 통일을 맞은 독일 주민들의 발걸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지 37년이 지났지만 베를린을 가르던 장벽의 흔적은 지금도 도시 한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베르나우어 거리의 장벽은 공간과 사람을 나눈 장벽이 당시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장벽과 주변 공원은 현재 기념지로 지정되어 역사 교육과 관광, 체험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도시 공간, 북한 지역의 도시 공간에 남아있는 그런 물리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 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통일 직후 장벽을 허물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문화재는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장벽을 보존하기로 했는데요. 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개발보다는 기록과 보존에 무게를 두었고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대화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점을 배워나갑니다. 요즘 저희가 그 다크 헤리티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유산들이 있고 그 유산들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독일 이제 출장을 와서 느꼈던 거는 DMZ 세계유산 등재가 꼭 남과 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쪽 내에서 우리끼리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처 간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